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당 정치가 2002년에 차떼기부터 흘러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일종의 우리가 맨날 무관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무관용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관해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엄격해요. 송영길 정치 생명 끝. 성토가 쏟아진 야당 의총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 성토가 한참 쏟아졌다라는 건데 대체 무슨 성토가 쏟아졌느냐. 네, 다음 기사 같이 마저 보고 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파리 회견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때문에 뭔 말할지 모르니까 특사라도 보내서 말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의원총회에서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런 얘기들 누가 했느냐? 네, 같이 좀 저희 준비한 그래픽 같이 볼까요? 네, 강병원 의원 뭐라고 했느냐? 송영길의 정치 생명은 한국에 들어와도 끝이고 안 들어와도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 송영길 전 대표는 당대표를 했고 386의 대표 정치인이라서 도덕적인 책임이 앞선다. 최소한 도덕적 책임이라도 생각을 하고 빨리 귀국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안규백 의원, 여기서 이제 구인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서 송영길을 데려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끌어내서 여기까지 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다는 건데. 네. 근데 이런 의총이 끝나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을 또 들어봐야겠죠.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불거진 전당대회 관련 의혹이 정치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고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는 했으나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로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일단 진심으로 국민들께 좀 사과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 변호사님, 오늘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민주당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걸까요? 아마 어제 의총에서 밤늦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건도 아니고 네. 현직 3선 의원이 녹취록상에서 목소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해명이 아직까지는 국민들을 전혀 납득시킬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전체가 네. 이게 지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 국민들 앞에는 공동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전부가 좀 마음을 모아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네. 조사 권한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전당대회 캠프라는 게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부 측근 그룹을 제외하고는 그 캠프 구성원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네. 서로가 다음 이제 당대표의 공천 문제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잘 안 드러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검찰이 신속하게 네. 이 사건을 수사해서 네. 좀 드러내주면 그 부분에 맞춰서 검찰에서 아니 당에서는 네. 만약에 명확하게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관용을 베풀거나 운정주의를 흐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아니 어제 뭐 의총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뭐 온정주의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네. 굉장히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좀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주목을 했습니다. 네, 바로 홍영표 의원인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0.59%포인트 차이로 패한 홍영표 의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국민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어제 의총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본인 SNS에 직접 올린 글인데 SNS에 뭐라고 얘기를 올렸느냐. 참담합니다.
저를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서 발언에 신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유, 내가 지금 피해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건데 당 그리고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입을 열었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아꼈지만 내가 참다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 같아요. 김관옥 소장님. 네. 지금 송 전 대표 설명을 사실 가장 듣고 싶은 사람은 또 홍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0.59%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이제 패배를 한 건데 그것이 일종의 매표에 의해서 패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크게 봐야 될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당 정치가 2002년에 차떼기부터 흘러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일종의 우리가 맨날 무관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무관용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관해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엄격해요. 절대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정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가장 엄중한 즉 돈에 관해서 재발이 발생한다 또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네. 반드시 영구 제명에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그렇게 해도 믿지 않을 텐데 지금은 뭐 어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임지는 자세 전체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상 비단 뭐 민주당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정당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반성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고 네. 한 가지는 이런 매표 행위는 뭐 극단적인 상황이고 또 하나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 자금을 받는데 정치 자금을 쓰는 데에도 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것도 네. 이제 잘 쓰이냐 못 쓰이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받지도 않고 네. 쓰는 부분만을 이제 새로운 어떤 기구를 독립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검증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얘기하면 투명성을 높이는 어떤 조직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자금 이용의 좀 투명성을 높이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직접적인 피해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홍영표 의원까지 나서서 당사자 책임져라.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귀국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 송영길 즉각 귀국해서 해명해라라고 입을 모았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송 전 대표는 의원들의 조기 귀국 요청이 이어지자 최근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송 대표가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만 조기 귀국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도 또 뒤에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까지 마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입니다. 송영길 탈당도 고민 중이다.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다라는 건데, 네, 송영길 전 대표 탈당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밑줄.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일 현지 시각으로 내일 파리에서 있을 기자회견입니다. 여기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 일정과 함께 탈당 계획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등을 모든 걸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일단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먼저 탈당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앞서서 정말 조기 귀국할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었죠. 근데 그러면 조 변호사님, 네. 만약에 기자회견에서 탈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곧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곳은 아니고 안 들어오고 약간 시간을 끌게 되면 강제로 들여오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탈당하면 당원도 아닌데. 탈당을 안 하더라도 뭐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그거는 뭐 이제 수사 절차에서 네. 뭐 이제 뭐 범죄인 인도 요구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를 취하면 몰라도 네. 당이 자연인 누구에게 뭐 들어오라 마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이른바 출당 내지는 제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만 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 저 탈당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 LH 사례를 좀 빗대는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의원이 관여됐는지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만약에 본인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본인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은 어찌되었던 본인을 위해 뛰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중에는 현역 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 삼선 중진 의원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위에 관여된 정황이 드러난 이상 본인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탈당을 하고 네. 진실 규명에 최대한 협조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국민께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지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민주당에 버티고 있게 네. 되면 본인을 386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5선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까지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천시장도 광역단체장까지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은 당 대표를 지낸 상임 고문으로서 역할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겠습니다라고 일단 귀국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내부 여론 분위기가 탈당은 부족해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정계 은퇴해야라는 요구가 있다는 건데 이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자기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 또 뭐 멋있게 이걸 일을 처리하면 혹시 또 기회가 올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야. 어떻게 이래놓고 뭘 더 미련을 가진들 가능하겠어요. 그게. 네. 이걸 다 책임지고 자기가 다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이면 희생하는 모습을 그 이후에 뭐 삶에서 뭐라도 조금 몰라도 이게 구질구질하면 사람만 더 아주 추하게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죠.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OX 팻말을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정계 은퇴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와, 전원일치, 네, 만장일치의 마음으로 정계를 아예 이번에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봉건 의원님. 네. 물론 전제는 깔아야겠죠. 그 2년 전 5.2 전당대회 때 돈 봉투 살포가 있었으면 매표를 했으면 네. 금권 선거를 했으면 당연히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정계 은퇴하는 게 맞고. 근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계속해서 일단 지금까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일 프랑스 파리에서 그 특판 몇 명 모아놓고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지금 귀국할지 안 할지 지금 언론마다 조금 엇갈리는 게 있고. 네. 근데 어차피 귀국할 거면은 왜 거기서 하냐.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시간 끌면서 말 맞추기, 회유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지 않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당당하고 떳떳하면 거기서 기자회견 할 게 아니죠. 빨리 들어와서 당 내분 사태를 수습을 하고 네. 본인의 그 억울한 게 있으면 밝히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본인이 억울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녹취록 보면은 영길이 형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직접 돈 봉투를 살포했거나 아니면 살포하는데 관여한 정황이 네.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은 민주당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시주에 나온 이야기가 벌써 이제 1년 전에 양양자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다시 또 재소환되잖아요. 그 당시 뭐라고 그러냐면 검수완박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문재인 정부 사람 20명이 감옥을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 나오지만 검수완박을 하는 게 권력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검수완박을 이렇게 강행하고 밀어붙인 게 다 이런
캥기는 게 있고 구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늦추면 늦출수록 계속해서 민주당은 이런 그 돈봉투 당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 아니 어떤 운동권과 진보 정당의 도덕적 파산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지금 그 상대당의 그 찻대기 당이라고 하나라당. 해가지고 엄청 네. 비판했잖아요. 근데 찻대기 당보다 금액이 작아서 우리의 죄는 더 적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금권 선거라는 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정책 구태고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송 대표가 빨리 귀국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철 원장님 짧게 30초만. 제가 알기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관악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지역이 그 이해찬 대표가 다선을 했던 지역이니까 아마 본인께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아마 그곳으로 네.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잘하실 수 있는 것은 정계를 하루빨리 은퇴하는 거다 이런 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386을 대표하는 정치 주자로서 또 그 정치 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뱉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선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를 구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